지금부터 2022년 2월 열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례,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 주요 업무 구두 보고에 이어 부구청장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문화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코로나19 자료 1주기입니다. 금천구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월 한 달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23명 발생하여 지금까지 총 누계 확진자 수는 16,526명으로 이 숫자는 서울시 전체 확진자 수인 74만 8,173명과 비교했을 때 금천구 확진자 비율이 2.2%를 차지하여 서울시 인구 대비 금천구 인구 비율이 2.41%를 감안할 때 서울시 평균 이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확진자 월별 발생 현황으로 2월 확진자 수는 전월 대비 9,330명이 증가한 1,123명이 발생하여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로 2022년 1월 대비 12.7배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이쪽 우리 구 자가격리자 월별 발생 현황으로 2월 한 달간 자가격리자 수는 2,463명입니다. 이어서 임시 선별진료소 검사 현황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인원은 2월 한 달간 10만 4,028건으로 일일 평균 3,467건의 검사를 진행하여 2월 한 달간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9.7%로 지난달 확진자 비율 1.44%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우리 구 재택치료 추진 현황으로 현 재택치료자는 3,086명이고 이 중 집중관리구는 656명, 일반관리구는 1,594명이며 다행히도 병상 대기자는 없습니다. 재택치료자 연령별 현황으로 30대가 가장 많으며 다음 20대, 40대 순입니다. 그동안 재택치료자 12,522명에게 사전 안내, 최초 건강 모니터링을 완료하였고 집중관리군 1,357명에게 키트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으로 금천구 현 입소 인원은 12명으로 12실을 사용 중이며 병상 가동률은 12.6%입니다. 우리 구 주민이 서울시의 입소 및 병원 이송 인원은 전체 163명입니다. 우리 구는 해외 입국자 관리에 있어 입국자 검사 인원 및 결과를 보면 입국자 전체 1,782명을 검사하여 이 중에서 58명이 양성입니다. 그동안 민관합동 방역소독 현황은 지금까지 총 34,048건 방역소독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민생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으로 작년, 재작년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현재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 원씩 신청기간이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지역경제과에서 2월 25일 기준 523건 관련 상담하였고 1259건 지급 건수이며 지금까지 총
2억 5,9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은 이 역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금까지 총 452건 관련 상담에 지급 건수는 잠시 여기 오타 났습니다. 1242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액이 1억 2,3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 분야 피해 지원금 지급은 교통행정과 업무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마을버스 업체 지원은 마을버스 6개 업체에 업체당 1천만 원씩 총 6천만 원 지급 완료하였고, 두 번째, 택시 운수 종사자 개인별 지급은 현재 진행 중으로 2월 11일 1차 지급은 4억 3천만 원 하였고, 2차 지급 2월 18일 1억 4천만 원 하였고, 3차 지급인 2월 22일은 1억 7,400만 원을 지급하여 지금까지 총 7억 5,04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쪽 안심숙소 운영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안심숙소는 이번 주 14건 이용 실적이 있고 지금까지 총 누계 61건 이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업 손실 보상 업무는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 내역이 1,387건에 6억 3,620만 원 보상하였고, 소상공인 특별 신용 보증 대출 지원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금까지 1,216건에 280억 5,200만 원 대출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조 금주 현안 사항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 2월 25일자 주요 내용입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이라도 격리 체계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다만 학교의 경우 학기 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보건소장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2월 25일 18시 기준으로 해서 금천구 1차 접종률은 전월 대비 0.6% 증가한 97.5입니다. 2차 접종률은 전월 대비 1.2% 증가한 96.6입니다. 3차 접종률은 15.3% 증가한 68.3입니다. 이는 전국 서울시 접종률보다 높은 수준이고,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접종률은 1위입니다. 3차 접종 연령별 세부 현황은 보여지는 바와 같습니다. 소아청소년 12세에서 17세 접종 현황으로는 1차 접종률이 금천구 전월 대비 3.9% 증가한 81.6, 2차 접종률은 6% 증가한 78.5입니다. 이는 전국 접종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고 서울시 접종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31쪽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3차 접종 현황입니다. 금천구 외국인 3차 접종률은 62.3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은 보여지는 바와 같고,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으로는 신고 접수 437건 중 심사 완료가 82건 완료되어 보상은 23건에 대해서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 관련 참고사항으로 4차 접종 추진 계획입니다. 4차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시설에 입원, 입소자 등 종사자입니다. 백신 위해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경우는 3차, 4차 접종을 미공고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1개소 및 정신재활시설 2개소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접종 간격은 3차 접종 이후 4개월 경과 시점이고 집단 감염 발생 우려 등이 있는 경우는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접종 백신은 mRNA 백신입니다. 면역 저하자는 2월 14일부터 관내 6,409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 의료기관 84개소에서 4차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시설은 3월 3일부터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자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인 경우는 보건소에서 시설 방문을 해서 방문 접종을 실시합니다. 요양병원 시설의 접종 대상자는 1,564명입니다. 2월 25일 18시 기준으로 해서 면역 저하자의 경우 4차 접종 예약률은 4.2%입니다. 접종률은 0.1%입니다. 요양병원 접종 일정은 3월 중 실시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내 최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향후 접종률을 별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양시설 12개소 방문 접종 일정은 3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접종일을 희망 여부 및 기관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11개소에 대해서도 방문 접종을 3월 중에 실시해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노바백스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이고 2월 25일 18시 기준으로 해서 총 39명이 노바백스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 현황은 총 88건에 대해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3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 및 행사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구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금천 건강돌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증가하는 건강돌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2년 2월 25일 기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국민이며 개인당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초부터 6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를 병행하며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는 신청 기간 중 3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을 제한하는 오부제 방식을 적용하여 동시 접속에 따른 혼잡함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계,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급여계좌로 3월 말 지원 예정입니다. 또한 동거가족이 없는 거동불편 주민에게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찾아가는 신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구민은 7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20억 660만 원입니다. 처리 절차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족 전담 추진반 구성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구동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45명으로 구성될 전담 추진반은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구는 총괄 운영팀, 지급팀, 콜센터 운영팀 3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며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근무합니다. 동주민센터는 동장을 추진단장으로 동별 지정 장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11쪽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복지지원과와 어르신장애인과는 2월 25일 기준 기초생계 기초연금, 장애연금 우선 지원 대상자 명단 추출을, 기획예산과는 예산운영 관련, 홍보 디지털과는 홍보, 전산 시스템 구축, 행정장비 설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원인력 배치 및 사무실 지원, 마을자치과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추출, 동주민센터는 현장 추진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 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8년 연속 산불 무죄 금천을 위한 2022년 봄철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산불 산림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봄철 건조기 산불 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에 집중,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산림은 호암산 정상까지 급경사가 형성되어 산불 확산세가 빠르고 잣나무, 소나무 등 상록수가 많고 낙엽 퇴적량이 많아 산불 진화에 불리한 환경입니다. 또한 관악구에서 안양시를 잇는 서울 둘레길 통과 구간에 많은 산행 인파가 몰려 인위적 실학 우려 등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에 집중하는 실행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백 없는 컨트롤 타워 운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금천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공원녹지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말 휴일 연속 근무를 출동 대기 비상 연락망 점검 등 상황 유지를 내용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불 진화 인프라 확충으로 초기 진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 규모에 따른 3단계 진화대 최대 517명까지 투입하겠습니다. 1헥타 미만의 소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 진화대 또는 유관부서 지원을 받아 진화하겠으며 1헥타 이상 100헥타 미만의 중형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 보조 진화대 1개조 및 헬기 지원을 요청받아 진화하겠습니다. 100헥타 이상 대형 산불의 경우는 지상 보조 진화대, 주민 보조 진화대 전원 출동해서 진화에 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 취약 지역에 산불 진화 장비 적소 배치하겠습니다. 감시 초소, 통신 시설, 산불 진화형 고압 호스 등을 배치하겠으며 유사시에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진화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산불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호암 산문 일대 호암산 숲길공원에서 구로 소방서와 관악구청 공원녹지가 등과 함께 3월에서 11월에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산불 위험 지수에 기반한 4단계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산불 위험 지수란 산림청에서 산불 위험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산불 발생 및 확산 조건에 따라서 산불 위험 요인으로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관심 단계는 주의공보 발령 기준에 미달하는 산림 위험 수준입니다. 대책본부 요원을 산불 취약 지역에 배치하겠고 산불 방사의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도 배치하겠습니다. 주의 단계는 산불 위험 지수가 51 이상 65 이하로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대책본부 요원을 취약 지역에 배치하겠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고정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담당 지역을 설정해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단계는 산불 위험 지수가 66 이상 85 이하로서 기존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구 직원 6분의 1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과 직원을 주 2회 이상 순찰토록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각 단계로서 산불 위험 지수가 86 이상입니다.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우리구 직원 4분의 1 이상을 산불 취약 지역에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의 산불 예방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과 직원을 주 4회 이상 순찰토록 하여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업 및 협치 사항입니다. 산불 진화대 주민 지원 현장 합동 점검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동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활동 및 주민 활동 지원에 대해 홍보 디지털 과장님께 요청드리겠고 직원 산불 진화 동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에서 제73회 해피워킹 금천안가족 건강걷기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개요입니다. 행사 일시는 3월 12일 토요일 08시부터 시작되며 걷기 구간은 안양천 다목적 강장에 직결하여 준비운동 후에 금천교에서 철산교까지이며 철산교 반환점을 돌아오는 코스로 거리는 5km 1시간 20분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250명을 기획하고 있으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 PCR, 음성 확인서 초시자, 만 18세 이하인 자로 참여를 제한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행사를 위해 우리 부서 전 직원과 체육회 직원들이 QR코드 스캔 등 모든 참가자의 접종 완료 확인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걷기 행사에 참여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추첨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과 함께 마음을 치유하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홍보과와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인 건강걷기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군 간부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방역 업무 인력 재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보건소 방역 외에 업무 일시 중단으로 보건소 인력을 재배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여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월 2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방역 업무 전담 인력 현황 보고 전에
아래 코로나19 확진자 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정되면 검사 결과에 대해 문자 통보를 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갑니다. 역학조사는 먼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의 발생 보고 후 확진자에게 핸드폰으로 자기 기입식 URL 안내 문자를 발송하게 합니다. 확진자는 설문을 완료하면 자기 기입식 확진자 조사서 확인 후 보고 완료하게 되며 이때 확진자가 자기 기입식 설문을 못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유선 전화로 조사하게 됩니다. 역학조사가 끝나면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병원 입소로 병상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끝으로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되어 종결하게 됩니다. 보건소 방역 업무 인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 방역 업무에 투입된 인력은 직원, 기간제 근로자, 군인, 경찰 등 현재 188명이며 재배치 후에는 239명이 투입됩니다. 보건소 방역 업무 직원들 전담 인력을 살펴보면 현재 73명이고 재배치 후에는 51명이 증가하여 방역 업무에 12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밑에 기간제와 군인 경찰 인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추가로 오늘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특허청 고용노동부에서 22명이 추가 투입됩니다. 보건소 직원 전담 인력 재배치 후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역학조사는 33명 증가한 42명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역학조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별진료소는 방문간호사 교대로 지원하여 16명 증가한 20명입니다. 방역 업무 외에 근무 인원은 22명으로 주요 업무로는 민원 등 필수 업무, 의료비 지원, 식품위생안전 관련 법정 업무 등의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부서별 인력 재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업사항입니다. 확진자가 2,000명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소 인력으로 감당하겠으며 2,000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 직원들 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준비 현황을 안전도시과장이 총괄 및 시민재해 분야를 보고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이 산업재해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1월에 전문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2월에는 중대시민재해 및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배포,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에는 중대재해 대상시설 정기점검, 종사자의 안전 보건 의무 이행 사항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분야 10개 의무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표와 같이 사전 조치 사항 6개 항목을 완료하고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 4개 항목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표와 같이 7개 항목을 완료하였으며 위험성 평가 등 3개 항목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 2일 구청장님의 중대재해시설 현장 안전점검이 있으며 3월부터 분야별 유해, 위험 요인 등 수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 보수 보강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정보공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시민재해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열린 회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중대 시민재해 대상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은 건축 18개소, 토목 6개소 총 24개소입니다. 그리고 50억 원 이상 발주 공사장은
시흥호동 복합청사 등 3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50억 원 미만 공사장 79개소는 2024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는 관리체계 구축과 의무 이행 상황관리 분야로 나누어 10개 의무사항을 표와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음 장.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관련된 부서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2월 말까지 모두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3월에 해변기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과 병행하여 상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 등 관련 예산은 7개 부서 24개 시설 21억 6,4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시설별 안전관리 담당자 21명, 소방 승강기 등 법정 안전관리 담당자 29명 등 50명의 안전관리 인력과 조직이 구성되었으며 정기 안전점검 이외에도 정밀 안전점검, 우기 대비 안전점검, 명절 대비 안전점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등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현장 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중대 시민재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재난 안전 관련 17개 부서장에 대해서는 의무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소방 긴급구조 등 통합지원본부 가상 합동훈련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자 한라인 구축과 시설물 안전관리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신고가 편리하도록 하고 철저한 점검, 신속한 보수 보강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분야 추진사항을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올해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이행 상황관리 등에 대해 의무조치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분야 의무조치 사항별 추진 현황은 좀 전에 안전도시과장이 보고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분야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1월 13일자 산업재해 예방 TF팀을 구성하여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법체계 및 의무 이행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장, 관리 감독자 등 18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인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전파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및 발생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1월 28일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등 의무교육을 기간 내 이수토록 하여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와 안전보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월 7일 우리국 안전보건 경영 방침 및 산업재해 처리 절차들을 제작 배포, 법령상 의무 이행 사항 및 산업재해 대응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여 현장 및 사무실 개시로 일상에서 안전보건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안전 및 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 등을 분기 1위 실시하겠으며 민간 위탁사업 의무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도급 용역 사업 추진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월 28일부터 2월 25일엔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부서의 안전보건 유해 요인 및 조치사항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현장 점검 예정이며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금천구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 건강검진 등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보건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필요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고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세월 행정 포털 내 안전보건 게시판을 신설하여 안전보건 확보 관련 참여 절차 및 안전보건 관리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직원 참여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직원 제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 부서 협조 사항입니다. 기시달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관리사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부총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한 달 이제 시행이 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실행 단계입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면은 예산을 이제 편성하셔야 되고 제도 개선도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점검을 하실 때 기존의 눈높이로 하면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 자체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강화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보다는 이제 올해부터는 보다 높고 강화된 그런 기준을 설정하셔가지고 점검을 해주셔야겠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예산 편성의 수요도 아마 비례해서 아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시되 기존의 어떤 우리의 사고의 틀에서 과감하게 좀 벗어나서 사고율을 0%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3월부터 지금 이제 해빙기 안전 점검부터 여기 지금 보고를 해주신 거에 따르면은 해빙기 안전 점검부터 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해빙기 안전 점검이 3월 14일까지고 정기 안전 점검이 바로 또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밀 안전 점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도 있다. 이거 뭐 똑같은 점검을 왜 해야 되느냐. 불평 불만의 소리도 있을 수 있다.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관리자들께서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가질 수 없도록 지속적인 독려 이렇게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건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다른 구에서도 아마 제가 아직까지 신문상에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지상에서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구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횡령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7급 주무관이 115억을 횡령을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우리 구에서는 여러분도 다른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뭐 강동구에서는 벌어졌지만 우리 구에서 벌어질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다른 구청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아마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강동구에서 발생한 게 이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담당 직원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뭐 이게 길지도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236회에 걸쳐 가지고 횡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236회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횡령을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1년에 365일인데 뭐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뭐 엄청나게 자주 횡령을 한 거예요. 그냥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수법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SH공사에다가 이제 자원순환센터 건립 비용 명목으로 구청에서 이제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또 자원순환 그것도 회계과 이런 쪽도 아니에요. 그냥 세무과도 아니고 지금 무슨 투자규칙과인가 그런데 여기다 연락해가지고 뭐 허위 공문을 만들었죠. 허위 공문을 만들어서 SH공사에다가 입금을 해달라. 그리고 계좌는 투자유치과 과계좌, 과에서 관리하는 계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제목은 뭐냐면은 공문서 위조 행사, 위조한 거가 있고 또 아예 그냥 창작한 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 또 행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그 위조하는 거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각종 증명서, 표창장 이런 거 다 위조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이 좋아서 뭐 이런 허위 공문서 만드는 거는 정말 시군주 먹기 같아요. 그 정도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허위 공문서로 이 횡령하는 것은 앞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팀장도 전혀 뭐 모르고 구청 내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것도 이상한데 그죠? 후임자가 와가지고 이제 겨우 알았다. 그래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 사이에는 전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또 왜 이렇게 못했느냐? 직원을 신뢰했다는 거죠. 직원을 의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같이 또 매일 얼굴 보는데 저 직원이 설마 뭐 그러게 했겠느냐? 아예 그렇게 의심하는 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죄의식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착한 의심한다는 자체가 내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 선량한 마음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강동구청에서 있었던 일이 금천구청에서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앞으로 재발이 이런 유의 횡령 사건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강동구청 사건 자체가 재발 사건이에요. 강동구청 이 사건 자체가 처음 이 같은 수법이 있었던 게 아니고 2012년도에 여수에서 있었던 횡령 사건을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10년 만에 다시 따라서 한 거죠. 근데 10년 동안 우리 행정 시스템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수에서는 80억 횡령을 했어요. 여수에서는 똑같이 여수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고 그리고 차명 계좌에다가 지급 요청해서 받아서 썼고
어쨌든 간에 똑같아요. 여기 지출 결의서도 허위 작성해가지고 보냈다 그러고 여수에서 지금 요청 공문 자체도 이제 또 그렇게 보내서 있는 공문에다가 예를 들어서 숫자를 뭐 바꿔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위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강동구청이나 여수 10년 전 여수 사건이나 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재발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책이 없느냐? 너무 쉬운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도 여기 지금 여수도 마찬가지고 강동구청도 밝혀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는데 둘 다 후임자는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 후임자가 알아냈다는 거는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후임자가 알아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팀장이 정기적으로 체크만 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후임자가 알아내는 정도 같으면은 팀장도 예를 들어서 뭐 체크를 했다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다 이게 밝혀내기가. 그래서 검토를 이제 우리가 할 사항은 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간단해요. 입금 내역, 송금 내역을 팀장한테 보내서 팀장이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청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 계좌로 입금이 됐잖아요. 115억이 입금됐는데 그 입금 내역만 팀장이 확인했으면은 금방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몇십억이 들어와 있는데 과 통장에 그거를 아무도 체크를 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너무 쉽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리고 지금 전산 금융 시스템이 여러분들 뭐 연말정산이나 재산 등록할 때 보면은 너무 그냥 자동으로 다 파악이 돼가지고 통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그 과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대해서 입금 내지 송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를 해서 팀장이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되면은 횡령할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기다렸어요.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책을 가지고 오기를 바랬는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아무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실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금천구청에서부터라도 이런 횡령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열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